지난 10월 6일 대한민국 국제방위사업전 카덱스 2024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카덱스는 국내외 36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로 펼쳐졌는데요. 그 속에서 관람객들의 걸음을 사로잡았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K9A3의 모형이었습니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K9A3의 상세 내용과 성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 그렇다면 K방산의 효자인 K9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K9과 견줄 라이벌들은 어떤 진화를 거듭하는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100만 구독자 달성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K9, 두말하면 아주 입이 아프죠. 입 아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되어 있어요. 현용 자주포의 대부분이 155mm인 가운데 약 36%가 K9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 하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려 했던가. K9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의 추격도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PZH-2000의 기술 기반으로 RCH-155를 만들었는데, 이 RCH-155가 시장에 투입되면서 기술적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K9도 K9A2형으로 개발이 진행돼서 시제품이 나왔지만, 그 사이에 RCH-155는 K9A2의 시제품에 적용됐던 신기술들을 벌써 생산품에 적용해 선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RCH-155는 완전 원격 조종 포탑을 적용해서 포탑에 사람이 탈 필요가 전혀 없고요. 조종수 그리고 포수 겸 지휘관 딱 2명이 차체 앉아서 운용합니다. 주행 중에도 포격이 가능하고, 포탑의 부피와 무게가 감소한 덕분에 차륜식 장갑 차량, 복서런 차량이죠. 여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주포 강자인 독일의 행보를 눈여겨보기도 바쁜 와중에 미국이 선도하는 사거리 연장 추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K9의 RCH-155가 52구경장 포신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58구경장의 긴 포신을 가진 M1299를 거의 전력화 직전 단계까지 개발했습니다. 비록 중지되긴 했으나 독일에서도 58구경장 포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런 글로벌 추세를 주목해야 하는 거죠. 만약 58구경장의 포신을 적용하게 된다면 포탄 종류에 따라서는 최대 110km까지도 사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K9이 가지고 있던 사거리의 장점은 완전히 뒤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K9과 K9A2를 능가하고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일 차차기 자주포 K9A3를 개발 중입니다. 그렇다면 K9A3에서는 어떤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세계 자주포 시장의 흐름에 따라 먼저 58구경장 포신을 적용해서 사거리를 크게 늘릴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사거리를 70에서 100km, 분당 최고 발사속도 10발이라는 높은 성능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거리 및 화력 증가는 당연한 기본이고, 운용 인원도 최소화할 방침이라 K9A2의 기존 운용 인원은 3명, 또 필요하면 2명만으로도 포운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K9A3에서는 아예 단 한 명이 다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직접 탑승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도 포를 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단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 이동을 물러 사격까지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무인 상태에서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나 원격 조종이 가능한 건 당연한 얘기고요. 선도 차량이 움직이면 다른 차량이 뒤따라가는 추종 모드 역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 목표를 세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K9A3와 함께 지휘 차량인 K11A1도 개발 중인데요. 기존 지휘 차량의 지휘와 통제 그리고 사격 자원 계산과 이를 전달하는 등의 전통적인 포병 지휘 통제를 목적으로 운용했다면, K9A3는 한 단계 더 고차원의 지휘 차량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개념의 지휘 차량만은 K9A3쯤 되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K11A1은 그런 지휘 차량 개념을 넘어갑니다. 신형 지휘 차량인 K11A1에는 K9A3 자주포를 원격 조종하는 인원들이 탑승할 예정으로 일종의 원격 통제센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성을 강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차량의 장갑 방어력도 높이고, 또 드론 및 각종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종류의 방어 체계를 탑재하는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9A3와 K11A1 모두 소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개발 중인데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와 레드백에도 적용된 고무궤도 두 가지를 통해서 전장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갑 차량에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됐을 때 장점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하면 뭐니 해도 연비가 생명이죠. 연비 절감으로 더 긴 작전 범위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소음도 굉장히 감소합니다. 짧은 거리는 아주 소음을 적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전장에서의 높은 전력 소모를 감당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여기에 소리가 적은 만큼 일종의 스텔스 능력도 제고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탐지율을 줄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제법 적극적으로 연구 중인 분야고 우리도 이를 적용하려는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2028년까지 K9A3의 시험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 중반쯤부터 배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유무인 복합 자주포 K9A3가 기존 자주포를 대체하게 된다면 완전 무인화 또는 포대당 유인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으로 포대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운용 병력이 크게 줄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K9A3가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해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